루피의 기어오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치명적인 독극물 싸움을 불멸의 악마들과의 가장 미친 야구 경기로 바꿔버리는 정말 무례한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스는 마치 세상의 끝처럼 장벽을 부수고 성질을 거의 파괴했던 고대 로봇이 수세 개 만에 깨어납니다. 마스는 마치 혜성처럼 변경 돔을 뚫고 지옥에서 곧장 나타나 하늘을 라이트쇼로 바꿉니다. 이 악마 같은 새는 변화 속에서 완전히 무석의 모습으로 기어나오는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몽 같은 생물과 닮았습니다. 장로는 무서운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이 베가펑크의 전 세계 메시지 근원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징베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위를 올려다봅니다. 이번 시즌 전사는 이 공중의 악마 역에서 실제로 몸을 떱니다. 그는 조로에게 시선을 돌려 이 싸움은 끝났으니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조로는 상디의 격렬한 모욕을 받아들인 후에야 마침내 징베를 발견하지만 그들이 몸을 돌렸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합니다. 로브 루치는 완전히 박살난 후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표범 전사는 루피가 전설적인 애니에스 로비 대결에서 항복을 거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루치는 화난 으르렁거림과 함께 부상을 털어낼 준비를 하며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상디는 징베가 조로를 데려왔는지 묻고 우리의 어인 전사는 이 혼란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로를 붙잡고 징베는 검사에게 승리는 이미 그의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다시 사용하지만 미리 루치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징베는 5000장 기화정권 기술을 발사하여 거대한 연기구름을 만들어 그들을 싸움구역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루치는 그들이 사라지고 인간 형태로 돌아오는 동안 토네이도의 강풍에 맞서 자신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CP001 앞에 나타나 베가펑크 요크의 행방을 밝히라고 명령합니다. 루치는 이 천상의 악몽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징베가 조로를 업고 도망치는 동안 검사는 방금 겪은 일에 대해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루치는 마스에게 완전한 전술 브리핑을 전달합니다. 요크는 A동 4층 컨트롤센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전보벌레를 꺼내 방금 도망친 2명의 적과 함께 위층에 있는 5명의 추가 밀짚모자 일당과 2명의 베가펑크가 후문으로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아래층에 갇힌 4명의 세라핌과 85명의 사이퍼폴 요원들을 언급하며 베가펑크의 송신이 시작될 때까지 단 6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스는 위를 날아다니며 루치의 상세한 브리핑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날개 달린 신이 떠나기 시작하자 루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다급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카쿠가 컨트롤센터에 심하게 부상당한 채 남아있다고 엄습하게 밝히며 장로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데요. 루치가 그런 종류의 걱정을 표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스는 그 꿈을 짓밟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둥지 전체를 박멸할 때 특정 벌레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무정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루피는 거대한 친구들을 다시 만나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고무 영웅은 이제 목이 잘린 장로벌레 역에서 거인 듀오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루피는 마지막으로 만난 지 2년이 넘었다고 계속 말합니다. 솔직히 이 거인들은 이제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브로기는 엘바프에 루피가 구현하는 신에 대한 전설이 돌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이 변신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늘어나는 선장은 그 의미에 대해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워큐리는 에그헤드에서 거인들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세터는 이 상황을 불쾌한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 같은 생물은 도리에게 엘바프의 황야 지역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루피는 친구들에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알립니다. 대피가 우선입니다. 이 거인 전사들은 이곳으로 오는 길에 상디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리사는 모두가 섬 반대편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리는 입술에 뿔피리를 대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 전사들은 밀짚모자 일당이 해군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뿔피리를 불어 전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땅을 뒤흔드는 소리를 만듭니다. 다른 모든 거인 전사들이 이 부름을 듣습니다. 이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루피를 찾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들의 도구를 하늘로 치켜듭니다. 이 전사들은 그들의 배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을 구하는 것이 이곳에서의 유일한 임무이며 해군 전함들을 파괴해도 어차피 전리품은 얻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해군 병사들은 순수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워큐리는 그들이 퇴각 신호를 보내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합니다. 이 악마돼지는 도망치려는 시도가 얼마나 소용없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루피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이 짐승은 태왕색 패기를 발산합니다. 루피나 그의 거인 동맹들은 이 초자연적인 포효에 맞서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나무와 잔해가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것처럼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루피의 모자, 허리띠, 바지, 샌들까지 벗겨집니다. 그 충격은 그들의 싸움 구역을 훨씬 넘어 퍼집니다.
해군은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히고 몇몇은 압도적인 압력에 쓰러집니다. 거인 지도자들은 루피를 걱정하지만 그의 고무 몸은 어떻게든 싸움을 견뎌냅니다. 루피는 허리띠를 다시 붙이며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는지 언급합니다. 이것을 패왕색 패기로 식별하며 그는 이 괴물이 누구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부르기는 그를 단순히 세계 정부의 거물이라고 부릅니다. 악마 돼지는 대기 속을 회전하며 루피를 기절시키지만 거인들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큐리의 엄니는 그들의 방패에 부딪히는 도구 칼날로 변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태양 방패 방어라고 부릅니다. 이 지루한 악마는 어떤 운명이 이 거인들을 루피 같은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지 묻고 그들이 그에 대해 어떤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사들은 그런 간단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루피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번개처럼 빠른 협력으로 그들은 거대한 돼지를 날려보냅니다. 그는 세턴 옆에 부딪혀 쓰러지고 도리와 부로기는 그들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스터3의 촛불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쉽게 가두고 속일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황소거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들의 위치를 인식한 후 어둠의 발사체 폭풍을 발사합니다. 그는 루피와 함께 그들이 역사의 페이지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다가오는 싸움을 발견한 루피는 독의 위험을 예측하고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거대한 기어3 팔을 늘어뜨려 그는 야자수를 뽑아 빠르게 이빨로 야구 배트 모양으로 깎습니다. 그리고 페인트통을 잡고 배트를 반짝이는 황금색 페인트로 덮고 헬멧을 쓰고 완벽한 스윙을 준비합니다. 독성 구체들이 다가오자 루피는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동시에 모든 구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보냅니다. 곳으로 되돌려보내며 자신의 독을 즐기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장로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그런 걸 예상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되돌아간 공격들이 여러 개의 장치구름으로 폭발합니다. 루피는 이 원자 수준의 파괴를 목격하고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몇몇 거인 선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불꽃이 숲길을 봉쇄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도리는 출발 시간이라고 결론 내리지만 부로기는 그 괴물들이 제거된 것처럼 보여서 어떤 진짜 긴급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루피는 그를 바로잡습니다. 이 적들은 말 그대로 불멸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3명의 어둠의 형상들은 불길 속에서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루피와 거인들은 후퇴를 시작하고 도리는 그들이 정말 불멸의 존재인지 묻습니다. 루피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재생합니다. 부로기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어떤 종족이나 힘도 만난 적이 없지만 도망치는 중에도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미와 선원들은 써니호와 함께 대기하고 있으며 그녀는 징베와 조로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징베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확인하지만 조로는 둘 다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다면 훨씬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로를 아는 이상 징베가 그들을 혼자 달리게 놔두면 아마 길을 잃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완전히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그를 보게 될 겁니다. 본인은 거인 전사 해적선에 도착하지만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폼스키 중장, 기아틴, 레드킹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상대는 닥터 베가펑크를 안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마스가 갑자기 욕 앞에 나타나 화면에 표시된 방의 위치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 시끄러운 여자는 악마가 말하자 눈물을 터뜨리며 그 정체를 묻고 사라져달라고 애원합니다. 해군 병력은 키자루 조이에 모여 그가 다쳤는지 묻고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제독은 자신의 부상이 훨씬 깊다고 고백하며 그들이 그를 돕는 것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휴식뿐입니다. 이것은 깊이 와닿습니다. 그는 삶의 기쁨을 주었던 거의 모든 친구들을 잃었고 정의감의 갈등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인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가 북서쪽 해안선에 막 나타났습니다. 이 고대 기계는 불길 속을 마치 무해한 물방울처럼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수세기 동안의 잠에서 깨어난 고대 철 거인이 마침내 깨어나 기쁨과 용서를 구합니다. 오로송은 이 기계가 오래전에 파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성질을 거의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루피의 존재 때문에 그들은 이 공포와 다시 한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세턴은 동 능력을 휘두르고 마스는 전기를 제어하며 워큐리는 불을 지휘하고 누스주로는 얼음을 조종하며 주피터는 흙 원소를 지배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루피의 현실을 뒤트는 불멸의 악마들과의 야구 게임, 마스가 가는 길마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모습,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후회와 함께 깨어난 고대 로봇까지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냈나요? 이 모든 혼란 후에 우리는 마침내 이 복잡한 스파이들과 그들의 배신에 대한 백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이 캐릭터 탐구가 얼마나 강렬할까요? 저희 채널 멤버분들께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 비디오에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도 큰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댓글 계속 남겨주세요. 그것들이 다음 에피소드 브레이크다운을 가능한 한 빨리 내놓도록 저를 진심으로 동기부여합니다. 잊지 마세요. 저희는 100만 구독자를